문 좀 열어줘.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낮에도, 새벽에도, 눈을 감은 채로. 저는 그저 치매 증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미련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어릴 적부터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앨범도, 기록도, 유치원 졸업사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늘 이름 대신 예아라고 불렀고, 아버지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제도요. 정혜 씨 이름을 수십 번 부르셨어요. 정혜.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일까요? 가족, 아니면 잃어버린 누군가?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혼잣말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정혜야, 문 좀 열어줘. 내가 날 버려도 난 널 못 버려. 섬뜩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제가 모르는 과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 옷장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로구의 한 수녀원. 그 주소를 따라갔고 수녀님은 오래된 기록을 꺼내 주셨습니다. 1987년 2월 이름 없는 여자아이가 맡겨졌어요. 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고 아주 조용한 아이였죠. 그 아이는 항상 창문 쪽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저였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1987년 진료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화재 사고, 정신적 충격, 실어증, 딸 사망,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잃었고,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정혜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이 사진 기억나세요? 병실 창가에 앉은 어머니는 손을 떨며 사진을 바라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보호소 앨범 속 한 장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모습. 그 아이의 팔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따라 제 팔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1987년 1월 화재 사고, 피해자 무명 여아, 보호소 인계, 폐기 직전의 행정 기록을 어렵게 열람했습니다. 보호소 입소 기록, 응급실 이송 내역, 그리고 신고자 정혜, 관계 불분명,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정혜. 어머니는 매번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어머니의 이름은 김분이었습니다. 정혜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정혜가 아닌데 왜 매일 그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정혜 씨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 내가 그날 그 애가, 뭐라고요? 어떤 애요? 그 애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혜가 문을 안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열었어.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혜가 안 열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일까요? 혹은 다른 두 명? 다음 날 아침, 다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수녀님은 조심스레 또 다른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리하던 당시 유일하게 연락이 닿았던 여성의 정보예요.
신고자 정혜, 거주지 구로 1동 317번지, 연락 두절,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가였습니다. 무너진 벽 틈, 작은 우편함 사이에 붉게 그을린 현관문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묶여있는 낡은 머리끈 하나. 그건 어린 시절 제가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분홍색 첫 머리끈과 닮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 문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난 숨겨져 있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깜깜한 방, 타는 냄새, 닫힌 문, 그리고 문 너머로 들리던 어른의 목소리. 얘야, 문 열면 안 돼. 저긴 불이야.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곁에 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폐가에서 주운 분홍색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그날 내가 그 아이를 놔두고 누구요? 정혜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정혜는 날 버렸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껏 들었던 말들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정혜가 엄마를 버렸다고요? 정혜는 내 딸이었어. 그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분희 씨는 정혜라는 딸을 가진 엄마였던 것입니다. 화재는 정혜의 집에서 났어. 그 집에 그 아이가 있었는데 숨을 죽였습니다. 정혜는 문을 열지 않았어. 그리고 떠났어. 자기 아이를 두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정혜는 미혼모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양육에 지쳐 정신이 붕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하겠어. 그 애 좀 맡아줘. 분이는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집은 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이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분이는 불 속에서 그 아이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기고 간 아이를. 그래서 나를. 내가 살아 있었어.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 속에서 널 꺼냈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 줄 알았어. 하늘이 내게 딸을 한 번 더 준 거라고 생각했어.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껏 어머니가 왜 그렇게 집착하듯 저를 지키려 했는지, 왜 얘야 라고만 불렀는지, 그 모든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정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주민등록, 건강보험,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하나, 구로경찰서의 오래된 실종신고 리스트에서 정혜, 1969년생, 실종 미확인이라는 기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어머니의 품에서 도망친 딸이었고, 저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자 상처의 뿌리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정혜를 찾기로. 그 여자를 만나지 않고서는 제 인생에서 왜라는 질문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용산의 한 낡은 동네를 찾았습니다. 어릴 적 사진 배경에 나왔던 골목. 그곳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정혜? 그 애 이름 오래됐지. 조용하고 말없이 다니던 애였어. 항상 등에 애를 업고 있었지. 혹시 그 애, 아이를 두고 떠났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동네 말로는 아이를 두고 갔다던데. 전전긍긍했습니다. 정혜가 다시는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말에 분노보다 허무가 앞섰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그 아이를 잊은 걸까?
한 폐건물 근처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찢어진 사진 반쪽이 있었습니다. 편지엔 단 한 문장. 문만 열렸더라면 우리 셋이 함께였을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혜가 누구였는지도 제가 누구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혜도 어머니도 누구 하나 온전히 행복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혜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지방 한 요양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초췌하고 말없이 벽을 바라보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 그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종이엔 분홍색 머리끈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날 두고 갔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제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말없이 정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987년 겨울. 그날 정혜는 방 안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열이 났고 계속 울고 있던 아기. 정혜는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교도, 가족도, 세상도 모두 등을 돌렸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하겠어. 이 애 좀 잠깐만 맡아줘. 분이는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방문을 닫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에서 작은 불이 일었습니다. 정혜는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문을 열면 불이 커진다. 그 말이 어릴 적 들었던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정혜는 주저했고 결국 문을 열지 못한 채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도망쳤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대신 나를 키웠고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사라진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널 볼 자격이 없었어. 화상 자국 남은 그 아이를 어떻게 다시 보겠어.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십수년을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출생도 없고 엄마는 매일 밤 누군가 이름을 부르며 울기만 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엄마 아니에요. 그리고 요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며칠 후 분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온몸은 마른 잎처럼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혹시 알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혜야, 문 열어줘. 나는 널 용서했어.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끝내 딸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혜는 바로 저의 생모였습니다. 조용히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혜는 벽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혜는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녀도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정혜의 입에서 들은 것은 분이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하얀 국화를 들고 작은 납골당 벽 앞에 섰습니다. 정혜는 제 곁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직 많은 말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분이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서랍 속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물쇠로 채워진 그 상자의 열쇠는 분이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1월 17일 정혜는 떠났다.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다. 나는 딸을 잃었고 손녀를 얻었다. 세상은 나에게 벌을 주었지만 나는 그 벌을 안고 살아가겠다.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고백이 아니라 속죄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속엔 매년 제 생일마다 남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7살이 되었다. 학교 가는 길에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작고 따뜻했다. 수진이가 14살, 벌써 사춘기이다. 나에게 왜 나는 엄마랑 다르게 생겼냐고 물었다. 20살. 수진이 졸업식. 나는 뒤에서만 지켜봤다. 혹시 내가 수진 인생을 막는 건 아닐까 겁났다.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를 불렀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은 둘 사이에 따뜻한 허브차,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여기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분이의 일기장 사본 한 권과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펼쳤습니다. 첫 장엔 아기 수진을 안고 있는 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 그 아이를 버렸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대신 품었고 그게 나보다 더 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혜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개었습니다. 우린 어쩌면 서로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에필로그.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분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나고 요양원에 남겨진 정혜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비록 예전 기억은 자주 흐릿해졌지만 매일 아침 창가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자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둘은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작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남겨볼까요? 정혜는 요양원 미술치료실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가 그린 것은 창밖 풍경, 나무, 그늘, 그리고 조그마한 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옅은 미소가 정혜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자비로 출간했습니다. 표지는 분이의 일기장 첫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딸을 잃었고 손녀를 얻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엔 제가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진이다. 정혜의 딸이고 분이의 손녀이며 이름 없이 남겨졌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누군가의 이름 없는 이야기였던 나의 삶이 이제 누군가에게 길이 되기를. 세상엔 이름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 모든 말 못할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나로 자란다. 좋아요. 구독 설정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